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동에 있는 복층빌라 한 번 더 촬영하러 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복층인데 당시에는 마감이 좀 많이 안 돼 있었고요. 오늘은 마감이 다 된 상태라서 한 번 더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대형 쇼핑몰까지 생겨날 호재가 있는 복층빌라를 4억 중반선에서 야당동 지역 안에서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도 참 많이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곳인데, 이제 남은 복층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복층들을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 한 6분에서 7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공동현관이 두 개로 분리가 된 건데요. 정면 쪽은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이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인데, 제가 오늘 촬영해서 소개할 이 동은 필로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조금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입니다. 이 동에 401호, 402호를 둘 다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출입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문이 있죠. 그래서 앞뒤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10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7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세대 현관입니다. 우측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는 거울, 그 위로 또 수납장이 있습니다. 정면에 메인 신발 수납장은 3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세대 현관이고,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들어가서 좌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에는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는 이누스 제품이고, 그 위로 선반, 그리고 2단 수납장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아래층의 메인 욕실, 이 맞은편에 아래층의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살짝 좀 꺾여 있죠.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박이장 3칸이고, 한 칸은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장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 방에서 보는 뷰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창고 건물이 있긴 한데, 여기보다 레벨이 한참 낮아서 이 앞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서 저 멀리까지 내다 보입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포함해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가 다 가능하고요. 자, 이런 구간들은 다 친환경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이 복층의 전체 평수에 비한다면 충분히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가로폭이 4,500 정도 되니까 많이 넓은 거실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 쪽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거실 라인, 침실 라인 전부 다 한 2,700 정도 되니까 빌라치고는 정말 많이 높은 층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이 거실 앞 뷰도 첫 번째 방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앞이 막힘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안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세로폭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의 메인 창도 거실하고 똑같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면이 탁 트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방은 이 측면 쪽에도 창을 2개 만들어 놨는데요. 현수막 때문에 현재는 좀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 측면으로도 다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정면, 측면 뷰가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로 드레스룸 공간은 앞쪽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안쪽 드레스룸 공간은 세로폭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좀 많이 가능해 보이고요. 좌측에 전신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환기창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양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안방 욕실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 측면 쪽으로 해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자, 일반 층에서는 이 계단 자리 쪽이 작은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복층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방 하나를 없애고 계단을 하나 만들고요. 그 방을 좀 줄여서 저쪽에다 다용도실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층도 이 타입이 아직 하나가 남아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냉장고 자리는 기본 한데 옆에 문이 달려 있는 공간이 김치 냉장고를 수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안에 선반이 쳐져 있는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상하부장도 쳐져 있어서 수납 자체는 좀 여유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옵션은 여기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입니다. 또 아일랜드 식탁 위로 해서 보조 쿡탑이 전기레인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 식탁은 이 앞으로 이렇게 4인용이나 6인용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 양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방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좀 줄어들면서 생긴 공간을 다용도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다이닝 룸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아예 이 안쪽에다가 두고 아늑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의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를 타워형으로 놓고 쓰면 또 남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남는 공간은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양옆으로 다용도실이 2개가 있고 아래층에는 안방하고 침실 1번까지 해서 방은 2개가 있는 복층 타입입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폭은 살짝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경사가 조금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영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와서 올라오시면 좀 경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면 측면에 수납장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수납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복층 타입은 올라왔을 때 다른 타입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거실처럼, 그러니까 넓은 거실은 아니더라도 살짝 좀 작은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타입 제가 한번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타입은 평수는 같은데요, 올라왔을 때 이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올라오면 이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이 공간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좌측으로 해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충분히 많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다가 밑부분에다가 수납장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맞은편으로 와서 이 좌측을 보면 복층 욕실이 있습니다. 복층 욕실은 독특하게 양쪽에다가 환기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환기 잘들하고 이렇게 환기창을 양쪽에다 설치를 해놨고요. 아래쪽 바닥을 보면 좀 많이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안쪽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꽤 많이 넉넉한 복층의 욕실이고, 이 복층 욕실 이 안쪽으로 해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 쪽으로 해서 이동식 욕조를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이 넓은 복층의 욕실을 봤고요. 복층 욕실 맞은편에 또 다른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방은 안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좀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으로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은 수납장을 채워서 수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로 쓰기에는 복층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다 괜찮습니다. 좀 여유가 있게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에도 안쪽 위에 보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그동안 제가 이 현장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테라스의 크기, 그리고 형태 다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로가 좀 여유가 많은, 그리고 가로폭도 3,000이 넘는 여유 있는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복층 테라스 공간은 언제나 늘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건 이 옆은 이렇게 벽으로 다 막혀 있어서 옆집하고 부딪힐 일이 아예 없어서 좋고요. 이 앞은 이렇게 다 터져 있고 집들이 없죠. 그래서 이 앞도 부딪힐 일이 전혀 없고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도 아예 부딪힐 일이 없죠. 집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복층 세대를 선택을 하시면 좌측면, 우측면, 정면 다 마주칠 일이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복층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아직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던 다른 타입의 일반층과 복층도 있어서 그 타입도 제가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일반층과 복층 타입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10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원래는 112동 촬영을 마치고 110동을 따로 촬영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112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 빼고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촬영할 게 아니라 붙여서 그냥 달라진 점만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마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 현관 다 동일한데요. 112동은 이 우측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장이 있었는데, 110동 복층은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을 이쪽에도 두 칸 그냥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능하다, 이게 다른 점이고, 나머지 들어왔을 때는 똑같습니다. 좌측에 메인 욕실, 우측에 아래층에 방 하나가 있고,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폭이 넓은 거실이 있는 거 동일합니다. 채광이 상당히 좋죠. 이 앞에 112동이 이렇게 떡하니 있기는 하지만 해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뷰는 딱히 없다는 거, 소파 자리 쪽 측면은 그래도 조금 터져 있는 편입니다. 자, 주방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안방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죠. 112동은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테라스가 없었는데, 110동은 이 안방을 분리해서 한쪽은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있고, 정면 창은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이 필요하면 다 열어 두시면 됩니다. 요게 또 크게 달라진 점이고,
측면창 두 개가 있는 건 동일하죠. 그런데 112동 촬영할 때는 현수막이 있어서 가려져 있었는데 110동에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측면 뷰가 또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안방, 욕실하고 드레스룸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복층도 똑같긴 한데 그래도 복층은 올라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에 북박이장 있는 거 같고요. 올라왔을 때 작긴 하지만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에어컨이 거실 포함해서 양쪽 방 2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자, 이쪽에 좀 큰 방이 있었죠. 이것도 크기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너가면 자, 이쪽에 살짝 꺾여 있는 방 안쪽으로요. 자, 이 방도 크기 다 동일하고요. 자, 욕실이 굉장히 넓은 것도 똑같습니다. 욕실에서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112동은 가운데 이렇게 수납장이 있었는데요. 110동은 이 뒤로 수납장이 있고 창을 그냥 크게 길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게 또 살짝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라스도 크기 다 똑같습니다. 수도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나왔을 때 우측 벽면은 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옆에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완벽한 것도 112동하고 동일하긴 한데요. 자, 이 정면 쪽에서 그러니까 좌측으로 좀 와서 이 정면은 112동이 보이긴 합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그렇게 크게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난 좀 보이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110동 복층은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다가 테이블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 앞에서는 전혀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뭐 테이블 등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낫긴 하겠죠. 여기까지 다 막는다면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측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2동을 촬영하고 110동에 건너와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영상을 마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뒷부분에 조금 더 길어졌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